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 고칼의 10분 브리핑 재민일보로 시작합니다. 일면 톱 기사로 경제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감귤 가격 폭락과 건설업 침체, 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른 관광업까지 제주 경제의 이른바 3대 축이 와르르 무너지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네, 재민일보 지난해 말부터 계속 경제위기 노래를 부르더니만 계속 기우제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비가 온다고, 결국 신종 코로나 이 확산으로 좀 예측이 맞아가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보기에는 어떠십니까? 경제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은 재민일보, 이번 기회에 제호를 경제자 붙여서 바꾸시면 어떨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네요. 바로 아래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 활얘기래 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세제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제주에서는 자가격리 그리고 일시 운영 중단 등 나름대로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특별건의 등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기사입니다. 제가 10분 브리핑 소개해드리면서 웬만하면 다루지 않는 것이 바로 동정인데요. 하지만 지역의 미디어를 모니터링하는 게 제 본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오늘은 좀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 재민일보가 어제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임 김영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서 사주죠 김택남 회장을 13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재민일보 대표이사 임기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과거 자료를 보니까 김영진 전 대표이사를 선임한 날짜가 2018년 5월 3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민일보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 3년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 644일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환산해 보니까 만으로 1년 9개월하고도 이틀인데요. 그러면 11대를 거쳐서 이번 13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택남 회장님의 임기, 오는 2021년 11월 9일이 되겠네요. 네, 제가 미리 알람 설정해서 이날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를 교체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짧은 동정기사 안에 주목해서 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김택남 대표이사의 장녀이자 재민일보 서울지사장인 김하나 기자, 차장에서 이사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4개 일간지 모니터하면서 이 김 기자가 기억에 남는 게, 도내 이제 4개 일간지 나름대로 이제 서울 주재 기자가 있거든요. 청와대하고 국회 출입하면서 제주 관련 이슈들, 그리고 전국 관련 이슈를 좀 가끔 이렇게 기사를 쓰시는데, 이 서울 주재 기자 가운데 가장 좀 기사를 안 쓰는 편인 것 같다, 이 정도가 좀 기억에 남아요. 네. 이 모르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지역 일간지 편집국 기자들의 직급 구조가 평기자로 출발해서 한 10년 정도 연차에 차장이 됩니다. 차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부장, 부국장, 국장, 논설위원, 사장, 보통 이런 순으로 올라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인 김택남 회장이 재민일보를 인수한 지 6년 차인 지난 13년부터 아마 기자로 입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기자 활동 시작하고 5년 차인 2018년, 당시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다른 기자들과 함께 차장으로 승진하더니만 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거의 4-5단계를 뛰어넘는 초유의 초고속 승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간 단계에 있는 다른 선배 기자들과 함께 앞으로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될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사주께서는 일단 도민사회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최고의 고품격 신문을 강조했다고 하니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일보로 넘어갑니다. 요즘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대부분 양지공원으로 모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장묘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봉분묘지는 남아도는데 하늘누리공원 같은 이 자연장지는 만적의 비상에 걸렸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자연장지는 차지하는 면적도 이 공설묘지 봉분의 15분의 1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제주시가 결국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이 동부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기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전염성 질병이 퍼지면 가장 안전하면서도 또 취약한 곳이 바로 의료기관 아니겠습니까? 신종 코로나를 잡기 위한 제주 지역 의료진들의 사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내 종합병원과 보건소를 찾아서 현장의 분위기를 담았는데요. 전쟁을 치른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극도의 긴장과 피곤함이 묻어나 보입니다. 일상 업무도 같이 봐야 하니 새벽에 퇴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도 악성 민원인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행정 차원의 인센티브나 어떤 직원들의 휴식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라일보는 머릿기사로 4.15 총선 관련 기사 올렸습니다. 여권과 야권 모두 저마다의 새 결집이 시작되고 있다고 분위기 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취약한 연령대가 바로 노인분들이죠. 특히나 한 끼 식사도 어려운 독거 노인분들의 무료 급식까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료 운영 중인 경로식당이 다음 주부터 결국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단 도시락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밥도 밥이지만 이 외로운 어르신들 한 곳에 모여서 이 얼굴 보며 밥 한술 뜨는 게 낙이 싫텐데 정말 신종 코로나 빨리 종식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신보입니다. 재민일보와 톱기사가 비슷하게 경제 위기 전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제주 신보 기사는 경제 위기보다는 이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어떤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를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들 TF를 구성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과는 달리 제주는 좀 조치가 좀 늦지 않느냐, 대조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네요. 사이드 기사 살펴보죠. 어제까지 자유한국당이 후보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제주에서는 모두 8명이 응모했다고 합니다. 제주시갑 고경실 전 제주시장, 그리고 구자헌 당협위원장, 김영진 전 관광협회장 등 3명이고요. 제주시 을도 강승현, 김효, 부상일 등 3명, 서귀포시는 정은석, 허용진 등 2명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김삼일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은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왜 그런지 좀 궁금해집니다. 제주시갑 전략공천설의 당사자인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복당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별자치도 완성에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기사에서 솔직히 사진이 가장 주목되더라고요. 송재호 전 위원장을 가운데 두고 좌로는 위성곤 서귀포시 국회의원, 우로는 오영훈 제주시을 국회의원이 마치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보좌하는 듯한 모습으로 기자회견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참석, 과연 본인들의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였을까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네, 고칼의 10분 브리핑 2월 6일 순서 마칩니다. 금요일인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